3억 원을 금리 4.5%로 30년 빌린다고 해봅시다. 은행도 같고, 금액도 같고, 금리도 기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서류에서 항목 하나를 다르게 고르면 30년 동안 내는 이자가 4,400만 원 넘게 차이 납니다. 대출 상담 창고에서 대부분 3초 안에 지나가는 그 항목입니다. 이름은 상환 방식입니다. 원리금 균등이냐, 원금 균등이냐. 그리고 여기에 거치기간과 중도상환이라는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지난 편에서 내가 빌릴 수 있는 한도를 정했다면 오늘은 그 대출을 어떻게 갚을지를 정합니다. 빌리는 조건보다 갚는 방식에서 돈이 더 크게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숫자로 정리합니다. 첫째,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은 무엇이 다르고 총이자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둘째,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의 진짜 비용은 얼마인지. 셋째, 여윳돈이 생겼을 때 중도상환을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입니다. 마지막에는 대출이 여러 개일 때 갚는 순서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방식의 구조입니다. 원리금 균등은 매달 내는 총액이 같습니다. 대신 그 안에서 이자와 원금의 비율이 계속 바뀝니다. 원금 균등은 반대입니다. 매달 갚는 원금이 같고 이자는 남은 빚에 붙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래서 매달 내는 총액도 계속 줄어듭니다. 한쪽은 총액이 고정, 다른 쪽은 원금이 고정입니다. 원리금 균등부터 보겠습니다. 3억 원, 4.5%, 30년이면 매달 152만 원입니다. 30년 내내 같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열어보면 첫 달에는 이자가 112만 5천 원이고 원금은 39만 원밖에 안 됩니다. 15년 차가 돼서야 이자와 원금이 반반이 되고 25년 차에는 원금이 121만 원으로 커집니다. 초반에는 사실상 이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원금 균등은 다릅니다. 매달 갚는 원금이 3억을 360개월로 나눈 83만 3천 원으로 고정됩니다. 여기에 남은 빚에 붙는 이자를 더합니다. 그래서 첫 달에는 195만 8천 원을 냅니다. 원리금 균등보다 43만 원 이상 많습니다. 대신 10년 뒤에는 158만 원, 20년 뒤에는 121만 원, 마지막 달에는 83만 6천 원까지 내려갑니다. 시작이 가장 무겁고 갈수록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30년 동안 낸 이자를 합쳐보겠습니다. 원리금 균등은 2억 4,722만 원입니다. 원금 균등은 2억 306만 원입니다. 차이는 4,416만 원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원금 균등이 초반에 원금을 더 빨리 줄이기 때문에 이자가 붙는 잔액 자체가 작아지는 겁니다. 이자는 언제나 남은 원금에만 붙습니다. 그러면 왜 대부분 원리금 균등을 고를까요? 첫 달 부담 때문입니다. 152만 원과 195만 8천 원 매달 43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대출을 받는 시점에는 아주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은행이 심사할 때도 초기 상환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원금 균등을 고르면 같은 소득으로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총이자가 적다고 무조건 좋은 선택이 되지는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총이자가 아니라 감당 가능성입니다. 앞으로 10년간 소득이 안정적이고 초기 부담을 늘려도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원금 균등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지금 소득이 빠듯하거나 육아나 학자금처럼 초반 지출이 몰려있다면 원리금 균등이 맞습니다. 무리해서 원금 균등을 고르고 몇 년 뒤에 연체하면 아낀 이자보다 잃는 게 훨씬 큽니다. 다음은 거치기간입니다. 거치기간은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3억을 4.5%에 빌리면 거치기간 동안에는 매달 112만 5천 원만 내면 됩니다. 152만 원을 내야 하는 것보다 40만 원 가까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당장 숨통이 트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빚은 단 1원도 줄지 않습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치 없이 30년을 갚으면 총이자가 2억 4,722만 원입니다. 3년 거치 후 27년에 걸쳐 갚으면 총이자가 2억 5,928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1,200만 원이 더 나갑니다. 5년 거치면 2억 6,775만 원, 2,050만 원이 더 나갑니다. 게다가 거치가 끝나면 남은 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월 상환액이 160만 원, 167만 원으로 오히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거치기간의 정체는 이렇습니다. 지금의 부담을 미래로 밀면서 그 대가로 이자를 더 내는 구조입니다. 물론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처럼 기존 집이 아직 안 팔린 몇 달,
또는 소득 공백이 예정돼 있는 짧은 기간이라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크게 늘 것 같아서 또는 집값이 오를 것 같아서 거치를 쓰는 건 계획이 아니라 기대에 기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중도상환입니다. 여윳돈이 생겨서 빚을 먼저 갚으려 할 때 걸리는 게 중도상환 수수료입니다. 보통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나면 면제되고 그 안에 갚으면 남은 기간에 비례해서 줄어드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1년 차에 갚으면 상환 금액의 1.2%, 2년 차면 0.8%, 3년 차면 0.4%씩입니다. 다만 이 수수료율과 면제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반드시 본인 약정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3억을 30년으로 빌리고 3년이 지나면 잔액이 2억 8,480만원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5천만원을 갚는다고 해보죠. 수수료가 0.4%라면 20만원, 1.2%라도 60만원입니다. 반면 이 5천만원 때문에 아끼는 이자는 최소 3,600만원입니다. 수수료 60만원과 이자 3,600만원 계산이 필요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중도 상환을 하면 은행이 물어봅니다. 기간을 줄일까요? 월 납입액을 줄일까요? 이 선택에서 금액이 2배 넘게 갈립니다. 월 납입액을 줄이면 매달 125만 원으로 내려가고 아끼는 이자는 3,646만 원입니다. 반대로 기간을 줄이면 월 납입액은 152만 원 그대로지만 남은 27년이 19년 4개월로 줄고 아끼는 이자가 9,090만 원이 됩니다. 같은 5천만 원인데 5,400만 원이 더 남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매달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면 중도 상환은 기간 단축이 유리합니다. 월 납입액을 줄이는 선택은 부담을 낮추는 대신 이자가 붙는 기간을 그대로 남겨두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이 질문을 받으면 그냥 편한 쪽을 고르지 마시고 지금 이 숫자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대출이 여러 개라면 갚는 순서도 정해야 합니다. 수학적으로는 금리가 높은 것부터입니다.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처럼 10%가 넘는 빚이 있다면 그건 어떤 투자보다 확실한 수익률입니다. 반면 잔액이 작은 것부터 없애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건 수학이 아니라 심리인데 빚 개수가 줄어드는 성취감으로 끝까지 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다만 금리 차이가 크다면 반드시 높은 금리부터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처럼 금리가 낮고 기간이 긴 빚은 대개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러면 오늘 실제로 하실 일을 5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대출의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인지 원금 균등인지 확인하세요. 모르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둘째, 거치기간이 남아있는지, 끝나면 월 상환액이 얼마로 오르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시점이 언제인지 약정서에서 찾아두세요. 넷째, 월 소득 대비 원리금 비율을 %로 계산해보세요. 다섯째, 여윳돈이 생기면 기간 단축으로 중도상환한다는 원칙을 미리 적어두세요. 오늘 사용한 금리와 수수료율, 기간은 모두 설명을 위한 예시이자 가정입니다. 실제 금리와 중도상환 수수료, 거치 조건, 대출 규제는 상품과 시점에 따라 다르고 자주 바뀌므로 계약 시점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환 방식의 유불리는 개인의 소득과 지출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리한 상환으로 생활자금이 부족해지는 것이 더 큰 위험일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원금 균등은 초기 부담이 크지만 총이자가 4,400만 원 적습니다. 거치기간은 지금의 부담을 미래로 미루면서 이자를 더 내는 구조입니다. 중도상환은 수수료보다 아끼는 이자가 압도적으로 크고 기간 단축을 고르면 그 효과가 2배 이상이 됩니다. 결국 대출은 금리를 깎는 것보다 원금이 줄어드는 속도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내 대출의 상환 방식과 거치 여부를 지금 확인하세요. 다음 편에서는 그 금리가 애초에 어떻게 정해지는지, 신용점수와 대출 조건의 관계를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